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보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갔습니다. 이 이슈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일본의 키오시아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합병 급물살 탄다는 소식. 글로벌 낸드 점유율인데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하나죠. 낸드. 삼성이 1위고 그다음이 일본의 키오시아, 웨스턴 디지털, SK 하이닉스 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침에 이제 브리핑해드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은 반도체의 날을 맞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 52주 신고가를 간 종목 가운데 기술주는 반도체 장비가 있었습니다. 네. 램리서치가 한 5% 가까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렸더라고요. 시각 장비 업체이고요. 시티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받았습니다. 자, AI로도 요즘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이라서 반도체 주식들, AI 소프트웨어 주식들의 등락률까지 아침에 좀 체크해 드렸고요. 시티그룹에서는 사실 반도체는 당분간 하락세 이어질 수 있는데 조금 길게 보면 AI 성장에 따른 수요 회복이 이어질 거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램리서치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몇몇 기업에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AI 시장에 대해서 아침에 좀 브리핑을 해드렸고 사실 AI라는 키워드로 반도체를 볼 때는 이 이슈는 메모리고 메모리보다 시스템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는 이 보고서 내용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저장보다는 이제 연산을 더 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메모리 쪽이 이렇게 비중이 떨어지는 대신에 빨간 라인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국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NPU라는 새로운 연산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이유도 AI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I 파생 지도고요. 이거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참고해 보시라고 아침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반도체가 여기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화 이거는 공장 쪽 로봇 이쪽이고요. 이제 헬스케어 쪽은 루닛이랑 여러 가지 계속 사실은 아침에 당잠사에서는 2월부터 좀 체크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계속 의료 쪽에도 AI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각으로 의사들의 사람의 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을 AI가 조금 더 정밀하게 암 진단이나 이런 거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부터 AI까지만 굉장히 많은데 일단 네. 반도체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실 어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AI 쪽과는 크게 연관은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건 메모리 쪽이니까. 그렇죠. AI 사업 관련된 부분 쪽에 대한 기대감은 해외 쪽 기업들은 받아갈 수 있겠지만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테마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어제 나왔었던 이 낸드 쪽의 지형 변화 가능성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내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첫 번째는 이제 반증한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낸드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개 회사에 대한 합병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디램과 낸드 항상 얘기하지만은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3사 과점 체제,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6개사 훨씬 더 많았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5개사 10% 이상 5개사에서 또 하나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주요 낸드 업체들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현금 원가 수준이라고 하는 캐시 코스트를 거의 다 하회하는 가격대로 떨어졌습니다. 적자 폭이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고요. 예. 사실은 이제 낸드를 처음 개발한 삼성마저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종군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은 과점 체제, 더 적은 과점 체제의 구축과 이 기업들의 수익화 전략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주가로도 좀 판별이 되지만은 SK하이닉스 쪽에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오히려 이제 국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거든요. 혼조 사실 예. 그렇죠. 이러한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와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구간이라는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야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하향
추세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주가의 반등 포인트를 먼저 찾을 수 있다라는 점, 이것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최근 이제 몇몇 보고서들이 수요 회복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월 달에 이제 대만 반도체 업체들 혹은 파운드리 유통상 이쪽에 이제 MOM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은 플러스 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아, 예. 우리는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반도체 같은 경우도 MOM 대비해서는 바닥에 대한 확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달 대비했을 그렇죠. 때는 괜찮아지고 있군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재고라는 것 자체가 세트 업체들의 재고 이것이 먼저 소진돼야 되고 제조업체들의 재고가 그 다음에 소진돼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예. 아직까지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재고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많대요, 아직도.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을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랜드 업체의 지형 변화 거기에 더해서 전방 쪽에 대한 재고가 좀 줄어든다라는 이슈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멀리 봤을 때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효하다. 거기에 더해서 먼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관련 업체들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올해는 기대를 안 하잖아요. 실적 올해 찍힐 것이다. 네. 이렇게 봐서 투자 의견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업황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모아가는 전략 반도체 투톱은 어떻게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뭐 주가 수준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흐름으로 봤을 때 뭐 네. 말씀드렸듯이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지속적으로 견지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는 아무래도 메모리 업황에 대한 바닥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을 때는 SK하이닉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하이닉스. 생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소부장을 보는 전략 말씀 주셨는데 네. 소부장 중에서는 어디에 주목을 하시는지요? 네, 사실은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예. 하지만은 이제 공급 물량 자체를 크게 빠르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장비 업종군들보다는 소재 부품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예. 그러한 부분 쪽에서 봤을 때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소모성 부품 관련 업체, 뭐 원익 QNC라든지 이런 기업들 상대적으로 또 실적이 선방했거든요. 예. 이런 쪽에 좀 먼저 주가에 온기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비가 가장 후순위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소재 부품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되 그 선순위로는 반도체 묵직한 종목 투톱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 자 이렇게 이제 반도체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 AI는 또 다른 또 테마입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로 묶여 있긴 한데 왜냐면 AI하고 반도체 교집합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AI를 따로 봐서 소프트웨어나 뭐 다른 적용군을 봤을 때는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AI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예.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성장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최근 이제 의료기기 쪽과 결합된 AI 쪽의 주가가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루닛 오늘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예. 루닛이라든지 뷰노 이런 기업들일 뷰노도. 것 같은데 예. 그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AI 내에서의 전반적인 힘싸움이 과거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쪽에서 의료기기 쪽으로 좀 전환됐다라는 판단이고요. 이쪽에 예.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되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사실은 보유자의 영역 쪽으로 현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급 상황에 따라서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뭐 실적 내는 족족 여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서현이화가 어제 이제 장 마치고 실적 공개해서 다 놀랐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7.4% 올랐는데 지금 장 중에 네. 위아래 등락률이 극심해서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익이 그 전년보다 한 100% 넘게,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나온 거고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하면 특정 고객사 비중에 집중되어 있는 거 88%가 현대차, 기아에 집중되어 네. 있다는 점. 거기가 이제 무너지면 예, 다른 쪽이 또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자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SL이나 SJM 홀딩스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는 뭐 300% 이익이 급증했습니다. SJM 홀딩스 주가 좋았던 걸로 확인하고 전 들어왔고요. 인팩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부품의 걱정거리라고 하면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익 잘 버니까 완성차에서 속된 표현으로 단가 후려치기라고 하는 그 단가 인하의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아마 이제 부품주 수년 동안 오랫동안 지켜봐 오시고 투자를 했던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공감을 하실 텐데 요즘에는 또 사실 새로운 그 전기차라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르게 봐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의견 어떠세요? 네, 우선 이제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는 뭐 어떤 회사든지 다 가져가고 있죠. 이번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밸류체인. 줄이겠다, 예, 밸류체인 예. 쪽에 비용 하락, 뭐 이런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인심은 꽉 차 있는 곳간에서 나는 것이죠. 아, 그렇죠. 자기들이 힘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애플을 사실 애플 밸류체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플은 곳간이 꽉꽉 차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을 때는 인심을 팍팍 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들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았었어요. 최근 한 2년간.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죠. 과거에 이제 현대차 기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부품사들까지 그 온기가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과거에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1차 벤더들, 뭐 대표적으로 한원 시스템이나 모비스 이러한 큰 부품사들 이런 쪽 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를 하고 있는 중소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었던 전반적인 CR, 이 단가 하락 우려보다 오히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물량 상승에 따라 실적의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을 걱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출액의 성장성으로 이러한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이 Q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정비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예. 매출액이 좋아지게 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단가의 일부 하락이 있더라도 고정비를 커버하고 실적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에서 오늘 이제 뭐 당사에 김준호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요. 네. 중소형 부품사 중에 YOY 매출액이 20% 이상 올라간 기업들 이런 기업들 좀 얘기를 했어요. 아, 예.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너무 많아서 써왔는데요. 일지테크 그리고 아진산업, 우리산업, 두올, SL, 뭐 화신, 서현 이런 기업들이 예. 순차적으로 매출액이 YOY로 데이터가 높습니다. 20% 다시 이상.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예. 중요하니까. 일지테크, 아진산업, 우리산업, 두올, SL, THN 이런 기업들이 쭉 있거든요.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와 전반적인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혹은 전기차 쪽의 매출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좋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실적 발표를 어제 이제 장마치고 한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기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내연 기관의 비중이 많은가, 전기차의 비중이 많은가, 혹은 이제 둘 다 공급을 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탑픽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SL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다가 주가가 안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SL 오늘 주가 급등을 하고 급등을 있고요. 하죠. 예. 저는 실적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도 크게 상회를 했고요. 전 지역 모두 다 좋았고요.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는 결국 이제 램프 쪽, 고마진 램프 쪽이 SUV나 친환경차 쪽에 좀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예. 2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신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BMS까지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BMS, BMA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또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쪽에서 주가가 좀 덜 올라왔다라는 부담감이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은 SL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종의 이렇게 시장 그 외풍이 많이 불 때는 사실 길목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주가에 반영이 덜 된 종목 찾기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도 SL을 주셨고 드디어 오늘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내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